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내용 두 번째 영상이죠. 제4권 맹약의 위반 아가멤논의 열병, 제5권 디오메데스의 무훈, 제6권 획토르와 안드로마케의 만남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죠. 신들의 회의로부터 내용이 시작됩니다. 앞부분 제3권에서는 맹약이 있었고요. 그게 파리스가 메넬라우스와 결투를 해서 이긴 사람의 결과에 승복하자라고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파리스가 아프로디테에게 구원받으면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메넬라우스가 이긴 거죠. 메넬라우스가 승리했으니까 파리스가 한 약속을 지켜라, 아가멤논이 말했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은 신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우스가 회의를 소집했었는데 그 소집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넬라우스는 아르고스의 헤라와 아랄코메나이의 아테나, 이렇게 두 여신을 후원자로 두었건만 그들은 멀찍이 떨어져 앉아 구경이나 하며 즐기고 웃음을 좋아하는 아프로디테는 늘 알렉산드로스의 곁을 지키고 서서 죽음의 운명을 잘도 막아주는구려. 이번에도 죽는 줄 알았던 그를 구해주었소. 그러나 승리는 분명 아레스의 사랑을 받는 메넬라우스의 것이었소. 그러니 우리는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 숙고해봅시다. 다시 사악한 전쟁과 무시무시한 혼전을 일으킬까요? 아니면 우리가 양편 군대 사이에 우위를 맺어줄까요? 이 신들의 회의 결과 아테나가 트로이 진영으로 가서 트로이의 장군인 판다로스를 자극해서 트로이가 먼저 맹약을 어기도록 부추깁니다. 리카온의 현명한 아들이여, 내 말대로 하시오. 만약 그대가 용기를 내어 메넬라우스에게 날랜 화살을 쏘아보낸다면 그대는 모든 트로이아인들에게서, 그 중에서도 특히 알렉산드로스 왕에게서 살해와 영광을 받을 것이오. 아트레우스의 용맹스러운 아들 메넬라우스가 그대의 화살에 쓰러져 마음 저미는 장작더미 위에 오르는 것을 보면 그가 누구보다도 먼저 그대에게 영광스러운 선물을 줄 것이오. 자, 영광스러운 메넬라우스에게 화살을 쏘아보내시오. 이걸로 맹약이 어겨진 게 된 겁니다. 그리고 메넬라우스는 이 화살을 맞아서 부상을 입게 돼요. 이것을 보고 아가멤논은 전투를 결정합니다. 아에아스, 네스토르, 오디세우스, 디오메데스 등의 아주 쟁쟁한 영웅들을 격려하며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치 불어오는 서풍에 고개를 들기 시작한 바다의 파도가 메아리 치는 해안으로 잇따라 밀어닥칠 때와 같이 파도는 처음에 난바다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무트로와 부서지며 병력 같은 소리를 내는가 하면 암벽들 위로 코를 그리며 높이 솟구치며 짠 거품을 토한다. 꼭 그처럼 다나우스 백성들의 대열들은 잇따라 쉼없이 싸움터로 몰려갔다. 지휘자들만이 저마다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할 뿐 다른 이들은 모두 말없이 나아갔다. 그대는 아마 이토록 많은 백성들이 모두 병어리인 줄 알았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지휘자들이 두려워 말없이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정교하게 만든 무구들을 입고 그것들을 번쩍이며 나아갔다. 군대들의 무리를 자연 상태인 파도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호메로스 일리아스 작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뒤에 읽어나가시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종종 만나게 될 텐데 이 설명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낯선 부분이 있죠. 신들이 개입해서 인간들의 전쟁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스인들의 정신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힘에 종속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이해하는 그들의 방식이 바로 신들이 개입해서 방향이 결정된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냥 무기력하기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서 최선을 다해 상황에 임해야 될 것을 영웅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헤라와 제우스의 대화를 통해서 이 관계가 굉장히 경쟁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 방식이 좀 낯선데요. 신들의 대화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그리스의 역사와 문화를 좀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그리스 연구자들은 그리스 지역의 본래 신들이 여신들이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도래한 세력의 신들이 남성들 신의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원래 있던 세력과 나중에 온 세력이 통합돼야 되는데 신들의 결합, 결혼의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전략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헤라와 제우스의 대화와 모습들은 서로 다른 문화가 융합되고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가멤논의 열병 부분에서는 전쟁에 대한 묘사가 상세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각 장면이 너무 구체적이고 잔인하게 그려져서 읽기 힘들어 하십니다. 이 작품은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귀족들 앞에서 낭송되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언제든 전쟁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전쟁은 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용기를 발휘해야 해요. 그때 미리
알고 있거나 상상해 봤다면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자료로 잔인한 장면들이 거침없이 제시됐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5권 디오메데스의 무운을 전쟁이 펼쳐지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부분입니다. 작원에서 묘사된 전쟁 중 공격하고 죽는 모습이 상세하게 그려지는 내용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리스의 여신 아테나의 격려를 받아서 트로이 진영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싸우던 디오메데스가 리카온의 아들 판다로스의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디오메데스는 아테나에게 상처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테나는 그의 응답해서 상처를 낫게 해주죠. 그러면서 아테나는 디오메데스에게 해야 될 일을 일러주게 됩니다. 디오메데스여, 자 이제 용기를 내어 트로야인들과 싸워라. 내 그대의 가슴 속에 그대 아버지가 지녔던 불굴의 용기를, 방패를 휘두르며 전차를 타고 싸우던 튀데우스가 지녔던 그러한 용기를 불어넣었노라. 또한 그대의 눈을 덮고 있던 안개를 걷었으니 그대는 신과 인간을 잘 분간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 만약 어떤 신이 그대를 시험하고자 이르오거든 그대는 다른 불사신들과는 맞서 싸우지 말고 다만 제우스의 딸 아프로디테가 싸움에 뛰어들거든 날카로운 창으로 그녀를 찔러주도록 하라. 이러한 말을 들은 디오메데스는 더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디오메데스를 공격하는 트로이 연합군 편의 아이네이아스가 디오메데스에 의해서 부상을 입습니다. 이때 아이네이아스의 어머니 아프로디테가 아이네이아스를 구해내는데 바로 그때 디오메데스가 아프로디테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다나우스 백성들이라고 하는 앞서서 우리 아카이오이족 아르고스인들, 이 명칭이 그리스인들을 일컫는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다나우스 백성들까지 하나 더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테나의 비호를 받던 디오메데스는 아폴론에 의해서 결국 제지받게 됩니다. 목청 좋은 디오메데스는 아폴론이 몸소 그의 위에 손길을 뻗치는 줄 알면서도 아이네이아스에게 덤벼들었다. 그는 위대한 신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네이아스를 죽이고 그의 이름난 무구들을 벗기기를 여전히 열망했다. 3번이나 그는 죽이기를 열망하며 덤벼들었고 3번이나 아폴론이 그의 번쩍이는 방패를 물리쳤다. 그러나 그가 4번째로 신과 같이 덤벼들자 멀리 쏘는 아폴론이 무섭게 소리치며 말했다. 튀데우스의 아들이여, 몸을 사리고 물러가라. 그대는 자신을 감히 신들과 같다고 생각하지 마라. 불사신들과 대지 위를 걷는 인간들은 결코 같은 종족이 아니니라. 그래서 디오메데스는 물러나게 됩니다. 이어서 아폴론과 아레스의 지지를 받는 트로이 군들도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뒤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헥토르와 사르페돈의 활약을 중심으로 읽어가시면 달 흐름을 따라가시면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 연합군이 서로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신들의 세계에서 헤라와 아테나가 그리스 연합군을 돕기 위해서 출전합니다. 아테나는 디오메데스를 다시 격려해서 트로이를 돕고 있는 신 아레스에게 상처를 입히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인간들의 전쟁에 개입하고 있던 신들은 전부 다 올림포스의 신전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어서 제6권 헥토르와 안드로마케의 만남 내용으로 이어가 보죠. 그리스인들은 지금까지 흐름을 타고 적극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네스토르가 바로 이런 그리스인들을 격려하게 됩니다. 그러자 네스토르가 아르고스인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친애하는 다나우스 백성들의 영웅들이여, 아레스의 시종들이여, 지금은 누구든 되도록 많은 전리품을 함선들이 있는 곳으로 실어가려고 전리품에 매달려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자, 적군을 도륙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편안히 들판 위에서 죽은 시신의 무구들을 벗길 수 있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그리스인들에 맞서서 트로이인들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헥토르의 동생이자 트로이 예언자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점쟁이 헬레노스가 트로이군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인들의 압도적인 공격에 위축한 트로이 군사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격려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헥토르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 안의 사람들이 아테나 여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디오메데스를 물리칠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헥토르가 성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이어진 사이에 낯선 장면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디오메데스와 트로이 연합군의 글라우코스가 싸우려고 겨루다가 서로의 탁월함을 칭송하는 부분이 길게 이어집니다. 그리스 군사들은요, 모두 다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탁월함을 보이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절한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야기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모르는 내용이 길게 이어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다가 내용을 헤맬 수가 있거든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읽다 보면 방향을 잃지 않고 잘 따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디오메데스가 맞닥뜨린 글라우코스는요, 우리가 잘 아는 시시포스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시시포스의 아들이 글라우코스고, 글라우코스의 아들이 벨레로폰테스인데요. 이 벨레로폰테스는 우리가 잘 아는 페가소스와 연관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히폴로코스고, 바로 그 아들이 여기서 디오메데스하고 맞닥뜨린 글라우코스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간 헥토르, 지금 밖에 동료들이 사력을 다해 싸우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가장 먼저 어머니를 만나죠. 어머니를 만나서 성 안으로 들어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어머니께서는 재물을 들고 전리품을 가져다주는 아테나의 신전으로 가셔서 연로한 부인들을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궁전 안에서 가장 우아하고 가장 크다고 생각되며 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옷을 머릿결 고운 아테나의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여신께서 도성과 트로이아인들의 아내들과 어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사나운 창수요 페주의 강력한 주도자인 티데우스의 아들을 신성한 일리오스에서 물리쳐 주신다면 아직 막대기에 맞아본 적 없는 한 살배기 암송아지 12마리를 신전 안에서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약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또 파리스를 찾아가죠. 그래서 파리스에게 전쟁터로 갈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르는 아내 안드로마케와 어린 아들을 보러 갑니다. 헥토르를 만난 안드로마케는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헥토르는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드로마케를 잘 달래고 아들을 한번 안아보려고 하죠. 아들을 안는 장면에서 굉장히 다정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장면은 후대의 화가들에게 큰 영감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면을 그려놓은 화가들이 많아요. 이 장면이 그려진다면 어떨까를 상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영광스러운 헥토르는 아이를 향해 두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아이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놀라 소리를 지르며 예쁜 허리띠를 맨 유머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으니 청동과 투구의 정수리에서 무시무시하게 흔들리는 말총 장식을 보고 겁을 먹은 탓이다. 그러자 사랑하는 아버지와 존경스러운 어머니가 웃음을 터뜨렸고 영광스러운 헥토르는 즉시 머리에서 투구를 벗어 두루 번쩍이는 그것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굉장히 다정한 아버지로 보이죠? 그 이후에 아들을 안고 아들의 앞날을 축복해줍니다. 그리고 안드로마케를 다정하게 보고 다시 전쟁터로 떠나게 되죠. 여기까지 6권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의 각 영웅들이나 트로이 연합군의 각 영웅들은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각자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활과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해하면서 읽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